자, 엑스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앱을 다 만든 다음에 앱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이거를 실제적으로 배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방법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웹뷰 이제 엑스포로 이제 앱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자, app.json이 기본으로 만들어집니다. 기본으로 만들어진 app.json 내용을 일단 보시면은 그 안에 name이라든가 뭐 slug라든가 뭐 안 SDK 버전 아무튼 기본적인 세팅들은 다 된 채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에셋 안에 아이콘하고 스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기본으로는 들어 있고요. 기본으로 들어 있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대체를 해가지고 올리면은 그게 이제 포함이 돼서 빌드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설정은 일단 기본 설정 그대로 둘 겁니다. 요거에 대한 이거를 이제 변경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변경을 해라 하는 거는 이제 엑스포 문서상에 나와 있으니 이제 뭐 아이콘이나 스플래시나 뭐 그 관련해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만져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쪽을 참조를 하시면은 되고요. 일단 최대한 요거 변경은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엑스포 같은 경우에 엑스포에 이제 로그인 안 해놓고 그냥 쓰시는 분은 여기 로그인이나 사인인 같은 명령 이용하시면은 그 엑스포 요 터미널 상에서 로그인하고 아이디 물어보고 그 비밀번호 물어보고 해서 로그인하는 상태가 되고요. 로그인한 상태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엑스포 빌드 안드로이드 이런 식으로 빌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app.json에 여기 요거를 이제 중요한 건데 요걸 까먹었네요. 지금 여기 iOS랑 안드로이드에 보시면은 여기 그 어차피 같은 패턴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여기 iOS에는 번들 아이디 그리고 안드로이드에는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이 앱 고유 키를 등록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가 앱 등록할 때 실제 스토어 배포를 할 때 이게 기존에 있는 다른 어떤 앱하고도 겹치지 않게끔 이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앱.json 여기 보시면은 iOS는 이미 이제 요 부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번들 아이덴티파이어를 이렇게 추가만 해주시고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아예 이게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여기에 패키지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름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자 코드랩에 리액트 네이티브 세 번째에 웹뷰 앱 저는 이제 요 이름으로 빌드를 해볼게요. 실제 뭐 배포를 안 할 거니까 이름이 겹치는 게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번들 아이디랑 패키지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고서 이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뭘 또 빼먹은 게 있으면 알려줄 거예요. 저 위에서처럼.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몇 가지 대화용으로 질문 답변만 하는 것으로 이제 앱을 빌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키스토어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이제 키스토어 파일을 엑스포에서 직접 만들고 다 관리까지 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내가 직접 만든 키스토어 파일을 이용을 할 건지 근데 이제 키스토어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완전히 다 엑스포에서 핸들링 해주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1번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빌드가 진행이 됩니다. 엑스포 빌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엑스포 빌드는 이 로컬 안에서는 빌드를 하질 않아요. 그 빌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로컬에는 빌드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들도 세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엑스포 개발을 할 때에는 그 저희가 엑스포를 뭐 에뮬레이터든 시뮬레이터든 혹은 실제 기기든 그쪽에서 확인을 하는 그 과정 있죠. 확인을 하는 그 세팅까지만 진행이 되면은 실제로는 빌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발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빌드 과정에서 빌드가 뭐 세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도저히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뭐 그런 경우가 없이 엑스포에서 확인만 됐으면은 그 채로 이제 앱도 그대로 거의 문제 없이 가끔 뭔가 권한이나 뭐 기타 등등의 문제로 한두 가지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문제 없이 이것들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지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쭉 로그 쌓인 거 보면은 일단은 그 자바스크립트 번들 파일을 먼저 생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나름 분석이랑 기타 등등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용들을 이제 번들을 최종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번들 한 거를 엑스포 서버 쪽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빌드가 일어나는 거는 저희 컴퓨터 쪽이 아니라 엑스포에서 이제 엑스포 쪽에 있는 그 빌드 서버에서 실제적으로 빌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거를 이쪽 주소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로그인을 하고서 이제 보면 자, 지금 이제 여기에 현재 빌드 진행 중이고 빌드 타겟은 안드로이드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열심히 태스크들이 계속 그레이드 태스크가 돌아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빌드가 다 되고 나면은 지금 이 위쪽에 다운로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은 다운로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다운로드 쪽은 안 되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진행이 다 되고 나면은 저거를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진행 사항은 이쪽에서도 이제 이게 프로그레스 상태인지 뭐 완료가 되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쪽 터미널을 보시면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완전히 서버에 올라가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컨트롤 C 해가지고 엑스타라는 거는 이게 빌드 자체를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이 터미널에서 보고 있는 거를 그냥 종료를 하고, 어차피 나중에 다운로드도 웹페이지 가서 받을 거니까 내가 이거 이제 계속 주시하는 거 이제 그만하겠다 라는 뜻의 이제 그 캔슬이고요. 그래서 이게 취소를 하려면은 실제 이 웹페이지 쪽에 와가지고 이제 이 캔슬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저희 PC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iOS 빌드도 엑스포 서버 상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윈도우 환경에서 iOS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의 이제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제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확인은 이제 시뮬레이터가 뜨진 않지만 실제 iOS 기기에서 이제 확인을 먼저 하시고 그 QR을 찍어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이제 윈도우 상에서도 지금 빌드 안드로이드 했던 것처럼 빌드 iOS 명령을 이용을 해주시면은 마찬가지로 그 이제 엑스포 서버, 엑스포에 있는 그 맥 서버 쪽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그 맥 서버 쪽에서 이제 빌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거의 유일하게 윈도우 환경에서 배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쉽진 않습니다. 실제 해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이거 되게 고생스럽다 싶은 난관들이 계속 오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네, 그 빌드하고 올릴 수 있고 그런 방법 자체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안드로이드 빌드 끝나고 나면 iOS 빌드 하면서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요거 이제 저거 진행되는 동안에 자, 엑스포 빌드 iOS도 미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미리 해놔야 시간이 좀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iOS 쪽은 이렇게 빌드를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내용 넣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여기 이제 그 애플 개발자 계정 입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애플 개발자 계정을 이쪽에다가 애플 아이디를 넣고 패스워드도 넣고 그러면 이제 인증을 하고서 뭐가 빠졌지? 잠깐만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제 기기 쪽으로 온 이중인증 코드 넣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증서 관련된 걸 엑스포가 핸들하도록 할 거냐 뭐 아무튼 거기서 이번에도 엑스포가 직접 핸들하도록 만들어서 앱을 생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혹시 기존에 만들었던 거에다가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거 중에서 이제 하는 거니 하고 물어보는데 새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대화형으로 다 진행이 되고 이건 제가 최근에 갱신하고서 저거를 약관 동의를 안 했군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이건 금방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몇 번을 계정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넣어줘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다 전부 다 엑스포에서 핸들링 하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등록해놨던 데에서 이거 인증서를 해제를 해야 추가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해제를 하죠 뭐. 자, 요 사이에 안드로이드는 지금 일단 빌드가 완료가 돼서 빌드 완료 메시지가 나왔고요. 저는 여기 엑스포 빌드 제가 앞에 이미 등록을 해놓은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자, 이건 제 업무용 계정이 아니라 전부 제 개인 계정이기 때문에 아니야. 자, 정보들까지 이제 잘 넣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진행이 되면은 아까랑 똑같이 빌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아까 안드로이드 쪽으로 가서 보면은 이제 빌드가 다 됐어요. 빌드가 다 되면은 상태가 완료로 변경이 됐고 여기 이제 다운로드 해가지고 APK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K를 받아보겠습니다. 웹뷰 패키지랑 추가를 했더니 용량이 한 45메가 정도, 굉장히 좀 용량이 크게, 웹뷰 하나 딸랑 쓰는 것 치고는 굉장히 용량이 크죠. 근데 엑스포를 쓰게 되면은 엑스포에서는 그 엑스포 여기 도큐먼트 쪽에 보시면은 엑스포 도큐먼트 상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종류의 API 컴포넌트들 있죠. 이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들이 다 용량이 저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엑스포가 아니라 그냥 순수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7, 8메가 사이 정도에서 용량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일단 엑스포에서 생성을 했을 때에는 용량이 기본적으로 한 30메가 이상 합해서 나오게 되는데, 혹시 용량까지 이제 최적화를 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엑스포에서는 이거 이상으로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다른 걸 이용을 하셔야 되고, 자, 아무튼 APK를 다운받았습니다. 이 APK는 실제 스토어에 배포할 수 있는 사인까지 다 된 그 APK 파일입니다. 그래서 자, 플레이구글닷컴에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콘솔에 가시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앱을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앱을 하나 만들어 보고 여기에 이제 이름을 이제 계속 치게, 코드랩 리액트 네이티브 3번의 웹뷰 앱이라고 이름이, 뭐 이러면 나중에 안 겹치겠죠, 최대한. 이렇게 해서 앱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자, 여기 이제 그 최종적으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앱스토어에 보여질 내용들, 그러니까 설명, 그 스크린샷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많이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짐 빠지는 타이밍에 이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앱 개발 다 하고 이제 빌드를 이제 어쩌지 다 끝내가지고 이제 빌드 다 됐으니까 배포해야지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뭔가 새로 막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막 잔뜩 늘어나가지고, 특히 이제 이미지 같은 거 등록을 해야 되고, 뭐 여기 뭐 뭐야 설명 같은 거 넣고, 뭐 가격 정책 같은 거 입력하고, 뭐 국가별로 이제 뭐 국가별로 내가 만든 앱 기능들 중에서 뭐 이렇게 뭐 정책이 좀 다르게 적용되는 국가들 있으면 그런 거 그래도 뭐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제 국가별로 막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들부터 이제 그런 거 뭐 이것저것 다 해서 됐다 하고서 올려놓고 나면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대한 URL을 추가하라 그러고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인내심이 좀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근데 내용 채우는 거는 뭐 전혀 개발하고는 상관없는 정말 그냥 이미지를 최대한 좀 예쁘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넣고 뭐 그런 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요거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는 여기 앱 버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앱 버전에서는요, 앱 버전에 가시면은 안드로이드에서는 이걸 굉장히 상세하게 트랙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내부 앱 공유, 내부 테스트,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프로덕션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랙이라는 용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래쪽으로 지금 이제 페이지에서 이제 뭐 보기 쉽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아래쪽 트랙으로 올수록 내용들이 좀 이제 초기 테스트에 가까운 거고, 최종 출시 테스트에 가까울수록 이제 위쪽 트랙으로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이 내부 테스트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근데 공개 트랙 프로덕션으로 바로 올리는 경우는 없지만 그냥 시작을 공개 베타에서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내부 테스트 트랙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새 버전을 출시를 하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앱을 선택을 할 건데, 근데 요거를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지금 제가 메뉴 위치를 까먹었는데, 이따 경고가 나오면 경고 나온 거 보고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바 내지는 코틀린으로 네이티브 작업을 한 게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하위 버전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이제 뭐 각자 세우셔야겠지만, 아무튼 아주 구형기기에서는 이제 구동이 안 되게 되는데요. 근데 그 구글 플레이에서는 그 나름 이제 그 기기별로 실행까지가 정상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 자동화를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용을 하면서 그거를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그게 이제 굳이 필요하지 않다, 테스트는 뭐 그냥 자동으로 자동화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옵션을 아예 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들은 이따가 지금 경고가 뜨면 그쪽 페이지 가서 그거 설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권장하는 대로 설명키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아까 생성된 APK를 업로드를 합니다. 용량이 크니까 이것도 업로드가 조금 걸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사이닝이 다 된 거기 때문에 별다른 에러 메시지가 없습니다. 사이닝 잘못되면 여기서 이제 사이닝이 안 된 파일이라 다시 해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됐고, 버전명은 아까 app.json에 있던 1.0.0으로 들어갔고, 여기 출시에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해 주시고, 자 검토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경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게 최적화되지 않은 APK고 뭐 이런 건 이제 저희가 실제 디테일하게 옵션을 줘가지고 빌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고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여기에 이제 오류 나온 거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세트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안내가 나왔고요. 지금 요거를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출시를 하시려면은 지금 여기 왼쪽에 체크 항목이 있는 것 중에서 스토어 등록 정보에 있는 이미지들 다 등록을, 여기 필수 항목으로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등록을 일단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컨텐츠 등급에 관련된 이런 심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뭐 앱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 뭐 이게 뭐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라 딱히 넣을 게 없네요. 폭력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선정성도 없고요. 비속한 표현 없습니다. 불법 약물 없고요. 활동에 대한 홍보도 없고요. 자, 아니고 위치 공유하지 않고요. 디지털 상품 구매 없습니다. 독일헌법이 위배되는 내용 없고요. 웹브라우저 또는 검색 엔진인데 아니라고 하고 일단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등급 계산을 하면은 각 국가별로 등급 나오고, 자, 됐습니다. 적용했고요.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넣어야 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 저희는 무료이고 모든 국가에서 사용을 할 것이고, 자, 그리고 광고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기기에 관련된 내용 없고요. 자, 콘텐츠 가이드라인 준수 넘어갈 만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미국 수출 법규 하고 이제 저장하면 여기도 이제 녹색불이 들어올 거고요. 지금 여기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출시를 하는데, 이게 내부 테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제가 저희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다른 앱 쪽에서 이거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테스트한 것들을 바로 다른 트랙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비공개 트랙에서 공개 트랙으로 보낼 수 있고, 공개 트랙에서 프로덕션 트랙으로 보낼 수 있고, 비공개 트랙에서 이제 프로덕션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점점 트랙을 위쪽 트랙으로 하나씩 올려서 한 번에 점프를 많이 하셔도 되고, 최종적으로 프로덕션에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앱스토어 상에, 구글 플레이 상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구글 플레이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하는 동안에 이제 iOS에서도 빌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iOS 빌드한 내용도 다운로드를 받으면, 자, IPA 파일이 받아지고 용량이 굉장히 근데 iOS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iOS들은 뭐 다른 애플리케이션들도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용량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자, 그래서 IPA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 맥하고 윈도우하고 동일하게 애플리케이션 로더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맥에서는 엑스코드를 설치하면은 같이 설치가 되고요. 윈도우에서는 윈도우용 애플리케이션 로더를 따로 다운로드를 제공을 합니다. 애플 사이트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로더를 실행을 하시고 이 안쪽에다가 파일을 집어 넣어 주시면,
드래그가 안 됐어요. 그냥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자기 스토어에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데? 이중인증이 자, 제가 저쪽 화면을 보여드리려면은 이것도 최종 배포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 여기에 지금 앱별로 암호 생성하는 이 앱 암호를 해야 되고, 자, 이거를 코드랩 리액트 네이티브 3라고 생성을 해서, 자, 이거를 넣고 로그인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만요. 제가 애플 개발자 계정에 있는데, 자, 신규 앱을 등록을 해가지고 한 번만 해볼게요. 지금 이름을 코드랩 리액트 네이티브 3 웹뷰 앱이라고 넣어서 이름은 한국어, 자, 여기서 번들 아이디를 직접 선택을 해서 넣고, 자, 요 SKU 같은 경우에는 웹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때 쓰는 고유 키로 활용을 하라고 입력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건 이제 자, 구분하실 수 있게끔만 이렇게 입력을 해서 생성을 먼저 좀 하시고, 자, 생성을 해놓고 다시 한 번만 업로드를 해볼게요. 자, 배포를 해도 매번 뭔가를 검색을 해보고 다시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내용 이제 잡혔으면은 이 부분들을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 앱스토어 커넥트에서 이제 신규 앱 생성하는 것도 이제 크롬에서 진행을 하시면은 되기 때문에 웹에서 이제 윈도우에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애플 관련된 사이트는 그 웹킷 기반 브라우저가 아니면 동작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윈도우에서 쓸 수 있는 웹킷 기반 브라우저라 그러면 사실상 이제 지금 오페라도 되기는 되겠지만 사실상 크롬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롬에서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저쪽 페이지를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앱스토어 커넥트는 크롬에서 접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업로드는 애플리케이션 로더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만드신 앱을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자, 업로드가 되는 동안에 이쪽 사이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앱스토어 커넥트에서는 이제 테스트 트랙과 같은 용도의 테스트 플라이트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로드로 배포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테스트 플라이트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앱 목록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다음에 테스트 플라이트를 이제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테스트 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플레이보다 잘 돼 있다 그래야 될지 번거롭게 돼 있다고 해야 될지, 그 테스트 플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테스트 플라이트 전용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이 이제 그 약간 앱스토어 역할을 대체하는, 근데 본인이 내가 이제 접근 권한이 있는 테스트 앱들만 그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업로드가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곧 테스트 플라이트는 곧 올라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스토어에 등록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앱의 기본 정보,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정책, 그리고 여기 1.0 제출 준비 중 해가지고 이제 이 제출할 이제 그 스토어에 보여질 미리 보기 이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좀 더 이제 iOS에서는 이게 그 노치가 있는 화면들과 노치가 없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샷 자체가 노치가 있는 스크린샷이 들어가고, 이쪽 이제 없는 쪽 스크린샷은 또 없는 게 들어가고 맞춰가지고 이미지를 올리게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iOS는 확실하게 사람이 검수를 하기 때문에 뭐 이제 괜찮겠지 하고 올리면은 대부분 다 반려가 됩니다. 이게 노치가 있는 쪽에 노치가 없는 이미지를 올렸다든가 그 반대라든가 그런 상황들은 다 옵니다. 그리고 그 주로 양쪽을 공용으로 만들다 보면은, 양쪽을 공용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많이 생기는 현상인데, 리소스가 하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어쩌다 들어가는 텍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안내 페이지나 뭐 그런 거에 뭐 예를 들어 앱 내 구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환불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써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환불에 대한 것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고객센터를 이용하십시오라고 하면 반려가 됩니다. 구글 플레이라는 단어를 빼달라고 명확하게 요청이 와요. 리젝이 딱 되는데 거기에 그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써도 아무튼 답장은 항상 영어로 오는데, 아무튼 구글 플레이라는 그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리젝이 돼서 오고요. 여기 그 스크린샷 올릴 때 스크린샷에 정말 작게 이미지 들어가는데 거기에 구글 플레이 로고가 들어가거나 텍스트가 들어가면 반려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디테일하게 다 체크를 해가지고 넣으셔야 돼요. 엄청 깐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여기 빌드가 잡히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스트 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빌드 나오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게 그 테스트 플라이트 상에서도 이 베타 앱에서는 뭐를 테스트할 수 있고 뭐가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좀 뭐랄까 소규모의 팀이 아니라 이제 좀 대규모로 이제 테스터가 한 500명씩 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돼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500명까지 등록이 되든가, 아무튼 여러 이제 사람들에게 현재 버전에서는 무엇을 테스트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 같은 것들을 써서 넣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아직 잡힌 빌드가 없고 테스트 정보가 아직 좀 비어 있어서 그런데, 여기 앱스토어 커넥트 사용자하고 외부 테스터 이쪽에다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할 애플 계정, 애플 개발자 계정이 아니고 애플 계정 쪽을 등록을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그쪽에 이제 알림 메일이 가서 알림 메일을 통해서 테스트를 참여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처리 중인데 처리 중인 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거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이거 설명을 하는 도중에 이 수업이 끝나기 전에 이게 처리가 완료가 되면은 테스트 플라이트 쪽에 등록하는 것까지 실제 근데 이거 테스트 플라이트는 시뮬레이터나 뭐 어떤 다른 쪽에서 어디에서도 확인을 할 수 없고 다 실제 기기에서만 테스트 플라이트는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이제 화면상으로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완료가 되면은 그거 이제 여기 테스터들 등록하는 것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빌드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웹뷰 같은 거는 지금 175메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엑스포로는 불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없죠. 좀 175메가짜리 어플을 네. 쓰는 근데 이제 요거는 또 기술 외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아무튼 뭐 매번 이런 식으로 되고